애터미는 정말 좋은 제품을 싸게 파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좋은 제품, 이거는 이제 절대 품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품질은 상대적으로 어디보다 좋다가 아니고 최고로 좋다, 더 이상의 품질이 없다 하는 것을 먼저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제품이든지 우리가 제조회사하고 얘기를 할 때는 품질부터 따집니다. 품질을 먼저 결정하고 가장 좋은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를 찾고, 그리고 그 회사에서 뽑아낼 수 있는 최고의 품질로 일단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이제 가격 내고에 들어가는데, 그게 이제 절대 가격이다 하는 겁니다. 절대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정도의 품질, 이런 최상의 품질은 누구도 이 가격 이하로 팔 수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싸구려 제품을 갖다 싸게 파는 것이 아니고, 이런 최고의 제품을 누구도 이 이하로는 팔 수가 없다. 그게 바로 절대 가격이다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애터미를 만났으면은 여러분들이 성공을 하셔야 돼요. 성공을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성공할 건지, 성공의 방법, 성공의 법칙이 있어요. 그대로 하셔야 여러분들이 성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학교에서 안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혹시 그런 과목 있었어요? 성공의 법칙, 성공의 방법? 그런 거 안 가르쳐 줘요. 왜냐면요, 부자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모든 사람이 다 부자 되는 거. 모든 사람이 다 부자 되면요, 큰일 나요. 부자들은 운전 지가 다 해야 되죠. 집 화장실 청소도 지가 다 해야 되죠. 밥도 지가 다 해야 되고 설거지도 지가 다 해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부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 다 얼마씩 주고 시켰는데 다 부자 되면 지가 해야 돼. 그러니까 제일 겁나는 게 뭐냐면은 모든 사람이 다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이 성공의 법칙을 안 가르쳐 줘요. 그런데 저는 착한 부자라 여러분들에게 성공의 법칙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잘 들어주세요. 예. 이 성공의 법칙, 이 성공의 방법은 누가 아무렇게나 만든다고 해서 법칙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자연 법칙과 같은 거예요. 마치 농장에서 농사를 지을 때 자연 법칙대로 농사를 짓죠. 이 농장의 법칙처럼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사람이 자연 법칙대로 농사를 짓지 않으면 절대 농사에 성공할 수가 없어요. 이 한반도에서 가을에 모심기를 하겠다고 나서가지고 겨울에 한번 벼를 키워보겠다? 그러면 쫄딱 망하는 거예요.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공을 하려고 하면은 성공의 법칙대로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스티븐 코비라는 사람은 이미 북쪽이 정해져 있는 바와 같이 이 성공의 법칙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다. 그래서 이거를 정북향의 원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하는 겁니다. 자, 북쪽은 이미 정해져 있다 하는 거예요. 정해진 대로 가야 북쪽이 나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만든 것도 아니에요. 만든 것도 아니고 미국의 여러분들 잘 아시는 카네기라는 사람이 있죠. 예, 그분이 자기는 아주 가난한 집의 아이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세계적인 부자가 됐어요. 늑발에 다른 사람들을 보니까 성공을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럼 나의 성공이 우연인가? 내가 다시 가난한 집의 아이로 태어난다고 하면은 나는 다시 성공을 할 것인가? 아니면 실패를 할 것인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는 5번, 10번, 100번을 가난한 집의 아이로 태어나더라도 5번, 10번, 100번 다 성공자가 될 수가 있겠더라 하는 거예요. 왜 그 생각이 들었냐면은 자기는 이 성공의 법칙을 아는 거예요. 성공의 법칙대로만 하면은 성공 못할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100번의 인생을 산다고 하더라도 다 성공자가 될 수가 있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못하는 그 모습이 안타까워 가지고 내 필생의 마지막 일로서 내가 알고 있는 이 성공의 법칙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당시에 백악관 출입 기자로 있던 젊은 나폴레옹 힐이라는 청년을 선택을 해서 20년 동안 자기가 생각한 이 성공의 법칙을 집대성을 하도록 합니다. 자, 이 성공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 오늘 저녁에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성공의 법칙은 농장의 법칙하고 같아요. 우리가 농장의 법칙은 되게 잘 알아요. 농사 짓는 거 되게 잘 알죠? 그럼 농부가 맨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농부가 맨 먼저 하는 게. 어떤 사람은 뭐 씨앗을 준비한다. 아니다. 논부터 준비해야 된다. 아니다. 씨앗을 사고 논을 살 농자금부터 준비해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농부가 맨 먼저 하는 것은요. 첫 번째가 무엇을 얼마만큼 거둘 것인가를 생각해요. 무엇을 얼마만큼 거둘 것인가. 이건 어떻게 보면 맨 마지막에 할 일 같은데 그거를 맨 먼저 한다 하는 거예요. 자, 농부의 머릿속에 땅콩 2가마를 거둬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하고 쌀 10가마를 거둬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하고 그 무엇을 얼마만큼 거둘 것인가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의 모든 행동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콩을 2가마 거두겠다는 사람은 벽실을 준비하지 않아요. 문혼을 준비하지 않아요. 땅콩 씨앗을 준비하고 모래밭을 준비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엇을 거둘 것인가가 먼저 들어와야 무슨 씨앗을 준비할 건지 얼마만큼 준비할 건지 밭을 할 건지 논을 할 건지 모래밭을 할 건지 전부 다 뭘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냐면 무엇을 거둘 것인가가 먼저 들어와서 그걸로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 농사를 지을 때도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인생을 성공하려고 하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성공할 것인지가 먼저 내 머릿속에 들어와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게 뭐냐 하는 거예요. 근데 원하는 게 상당히 좀 복잡해요. 보면은 복잡한 이유가 있어요. 사람이 좀 복잡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사람은 육이라는 게 있어요. 육. 그리고 육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영도 있고 혼도 있고 그 다음에 주변 환경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나 혼자만 살아가는 게 아니죠. 주변 환경이라는 게 있죠. 가족도 있고 이웃도 있고 또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육이 요구하는 게 있고 영이 요구하는 게 있고 혼이 요구하는 게 있는데 이 육은 우리가 사는 집이에요. 집. 실제로는 이 집에 필요한 게 있고 실제로 집 안에 살고 있는 속사람인 영과 혼에게 필요한 게 있다 하는 거예요. 따로 있는 거예요, 이게. 자, 이 육이 요구하는 것은요. 의식주를 해결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풍요롭게 사는 거, 그다음에 건강하게 사는 거, 장수하는 거 이런 거를 우리 몸은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잘 살며 또 우리의 영은요. 양심에 따라서 살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영원히 살고 싶은 영원한 생명, 영생의 욕구가 있어요. 동물은 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양심이 없어요. 개가 막 이웃집 아저씨 다리 콱 물었는데 밤에 양심의 가책을 느껴가지고 내가 좀 참을 거 이런 개 보셨어요? 절대로 없어요. 근데 사람은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도 잠깐 그 생각은 들어요. 양심의 소리가 반드시 들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영원을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영생을 바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늙으면은 내가 이제 죽어가는구나. 내 삶이 끝나가는구나. 이 삶이 계속 연장될 수는 없을까 하는 그런 바람이 있죠. 그 영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또 창조주를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채워지지 않으면요, 사람은 절대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이런 거 풍요로운 거 이런 걸 다 얻고 나서도요, 이게 영적으로 이게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고 사랑을 알지 못하면요, 마음이 허전해가지고 이게 이제 우울증 걸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의 혼은 이 지적 욕구인데 평온한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막 화만 내고 막 남 미워하고 이렇게 살다 보면 죽을 때 그게 한이 맺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평온한 마음을 가지고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겠다는 목표를 세워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배우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못 배워도 한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주변 환경에 대해서는 자연 환경과 사회적 환경에 대해서는 우리는 공헌하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뭔가 이로움을 끼치고 싶은 공헌하는 삶을 살고 싶어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목표가 우리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가 내 머릿속에 이게 그려져야 되는데, 그 목표가 잘 살며 사랑하고 배우고 공헌하는 삶, 요 네 가지가 골고루 균형 잡힌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 같이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균형 잡힌 삶. 그러니까 이 밸런스가 깨져버리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돈은 많은데 욕은 바가지로 얻어먹고 있는 사람이 있어. 부자치고요, 형제간들하고 사이 좋은 경우가 참 드물어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재벌들 싸우는 거 보면 이해가 안 가죠. 그 돈 다 쓰지도 못하려면서 뭐하러 저렇게 싸우고 가. 그냥 나 같으면 그냥 수조 원 그거 놔두고 한 100억만 달라고 그래서 산속에 가서 조용히 살 것 같은데, 시끌사끌 안 살고. 그런데 막 수조 원을 놓고 막 있는 거 놓고 더 가지려고 막 싸우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우리가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있다 이거예요. 그거는 뭐냐면은 바로 이 풍요는 추구를 하지만은 주변을 사랑하고 또 평온한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다는 그런 목표를 세워놓고 그거를 위해서 마음을 쓰지 않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그런 목표를 세워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우리의 삶의 목표가 균형 잡힌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 이유가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난하고 내가 성공을 못하니까 내 와이프가 평생 돈 걱정하면서 살고, 그래서 저는 목표를 세웠어요. 우리 집사람이 돈을 계산하지 않고 쓸 수 있도록 살도록 해줘야 되겠다. 가계부를 쓰지 않아도 되도록 만들어줘야 되겠다. 정말 여러분들이 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정말 좀 풍요롭게 좀 해주면 안 되냐 이거예요. 또 여기 우리 사모님들, 남편 평생 가족 먹여 살린다고 새벽부터 나가지고 밤늦게까지 파김치가 돼가지고 돌아오는데, 그분에게 아빠 힘내세요 그러지 말고, 그렇지 않아도 지금 힘들어가지고 지금 평생 힘내가지고 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또 계속 힘내라고 그러면은 얼마나 미치겠냐고. 그러니까 앞으로 노래를 바꾸세요. 아빠 푹 쉬세요, 우리가 다 할게요. 이렇게 좀 확 좀 바꿔가지고, 여보 이제 당신의 노후는 내가 책임질 테니까 여보 걱정하지 마. 그리고 이제부터는 가족을 위해서 당신이 평생 고생해 줬으니까 그걸로 충분해. 지금부터는 당신 그동안 하고 싶어도 못했던 거, 낚시질을 다니던 뭐 골프를 다니던 여행을 다니던 당신 마음대로 해. 그냥 낮에 막 백판 자빠져서 잠만 자든지. 직장 생활하는 남자들 제일 소원이 그거야. 그냥 석 달 열흘간 그냥 자빠져 잠만 잤으면 좋겠다. 저도 월급쟁이 17년 했는데 제일 소원이 그거예요. 석 달 열흘 잠만 잡았으면 좋겠다. 왜? 제가 일을 하면서 연중무휴 불철주야. 그게 제 부서의 구호였거든. 일에 미쳐서 살았어. 그래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잘 살아야만 된다 하는 거예요. 내가 못 사니까 자녀들이 죽고 살고 공부해가지고 또 취직 안 되니까 스트레스 받고, 그 애들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애들이 뭐가 잘못됐어요?
아니 어차피 100명 중에 한 명밖에 못 들어가고 500명 중에 한 명밖에 못 들어가는 그 직장을 내 아들이 꼭 어떻게 들어가냐고. 들어간 놈이 이상한 놈인 거예요. 그. 뭐가 잘못돼도 단단히 잘못했지. 우리 때는 대학만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망고 땡이었거든. 왜? 대학 졸업장만 가시면 다 취직해서 취직 못한 놈이 이상한 놈이었어. 요즘에는 취직하는 놈이 이상한 놈인 거예요. 우리 자녀들한테도 우리가 좀 잘 살면은 야, 돈 버는 거 하지 말아라. 엄마 아빠가 네 평생 쓸 돈, 네 자식 때까지 쓸 돈 내가 다 해결해 놨으니까 너는 돈 버는 거 말고 정말 네가 좋아하는 거, 네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거를 좀 해보라고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돼야 되지. 이 막 애들한테 막 공부 안 하냐고 스트레스 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벌어먹으려고 살려고 그러냐고 네 엄마 아빠 꼴 날려고 그러냐고 말이야. 응? 너 잘 되라고 하는 거라고 그러면서 다 망치고 있는 거예요 애들을.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때문이라도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요 저희 집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해갖고 결혼을 했거든요. 같은 직장에 있었는데 정말 막 1년을 쫓아다녀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17년 월급쟁이 하는 동안에는요 그런 대로 그냥 잘 살았어요. 알콩달콩 살았는데 더 이상 가면은 이 미래가 노후가 보장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불쑥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나가지 않으면은 이제 새로운 일을 시작할 용기도 안 나겠다 싶어가지고 하여간 이제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이제 첫 번째 했던 것이 인터넷 백화점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 10만여 종의 상품을 갖춘 그런 이제 종합백화점을, 인터넷 종합백화점을 제가 99년도에 창업을 해서 2000년도에 오픈을 했어요. 그래서 잘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너무 시대를 앞서가다 보니까 이제 못 견딘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걸 다 만들어 놓고 그냥 2년 동안 만들어 놓고 한 1년 경영을 하다가 결국은 이제 포기하고 문을 닫게 되는, 그렇게 되면서 이제 그냥 쫄딱 망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도 날라가고 뭐 차도 날라가고 완전히 그냥 사채까지 남아가지고 저 체납자가 되고 이래가지고 이제 월세 50만 원짜리 방 하나 얻어가지고 겨우 이렇게 이제 옮겨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때 또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간 경화가 심해지고 당뇨 막 수치가 막 300, 400을 넘어가고 그러면서 이제 친구인 의사가 자기 손으로 안 되겠다고 큰 병원 가야 된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사형 선고를 내리다시피 하면서 절대로 일하면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사람이 갑자기 어디 나가서 일을 해야 되니까 뭐 여자 50대 여자가 갑자기 나가면은 딱 정해져 있어요. 120에서 150만 원 딱 그 일자리밖에 없더라고. 150만 원 벌어오면 이제 50만 원 월세 내고 그거 가지고 겨우겨우 이렇게 한 3년을 이제 저도 못 움직이는 상태에서 살다 보니까 가정에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날 집에 갔더니 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서 여보, 불 좀 팍팍 떼. 그랬더니 저도 추워요.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은 자기도 추운데 돈이 없어서 못 되는데 당신이 돈 못 벌어 와서 못 되는데 왜 잔소리를 하냐 이거예요. 근데 남자들이 되게 좀 감이 떨어지고 속이 없어요. 뭐라고 그러냐고, 여보 돈 없을 때는 돈 아끼는 거 아니야. 아이고 집이라도 따뜻히 하지 마음까지 썰렁한데. 그러니까 이제 집사람은 더 짜증이 나죠.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우리 애들 학교 졸업하면 헤어집시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요 한다면 하는 사람이에요. 그 얘기를 딱 듣는데요 정말 억장이 무너진다는 거. 그래서 정말 그 사랑하는 사람도 정말 이게 잘 살지 못하니까 사랑에도 금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서 잘 살아야 되고 잘 살기 위해서는 또 배워야 되고, 오늘 여기 배우러 오셨죠? 예, 훌륭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정말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도 내가 반드시 잘 살아야 되겠다. 나는 뭔가 열정이 없다. 저보고 회장님 기 좀 주세요 하고 제 손 잡지 말고요. 자기 마음속에 있는
사랑의 불길을 다시 이렇게 불태우세요. 사랑이 식으면 열정이 식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라도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저희 어머니가 전화를 하셨어요. 아들아, 내가 죽어야 쓰겄다. 그래서 어머니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어머니 아니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랬더니 늙은 것이 쓸데없이 살아가지고 너무 힘들게 하는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사연인즉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어머니 생활비를 그래도 이제 월급쟁이 하면서도 계속 이렇게 좀 드리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제가 또 어려워지니까 못 드리게 된 거예요. 그럼 이제 다른 형제간들이 이렇게 좀 드리면은 노인네 사시는 거야 뭐 사실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제가 이렇게 한 푼이라도 안 드리면은 저놈이 웬만하면은 보낼 건데 아주 죽게 된 모양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오죽하면 저놈이 돈을 안 보낼까. 이제 아주 죽게 된 모양이에요. 아들 걱정해. 너무 그냥 시름이 깊으시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조금이라도 보내면은 아이고 그래도 요놈이 실패했다고 그래도 아주 죽게 되진 않은 모양이구나. 숨은 쉬는 모양이구나. 이렇게 안심을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어려운 때도 얼마씩 이렇게 이제 보내드렸는데 제가 이제 신불자가 되고 통장이 없으니까 이렇게 형제간들한테 이렇게 해서 좀 갖다 드리라고 그랬더니 그 속 없는 형제간이 어머니 둘째가 이렇게 어려운데도 어머니를 위해서 이렇게 보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이제 진짜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어머니한테 어머니 제가 다시 일어나야 되는데 제가 다시 일어섰을 때 기뻐해 주실 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다시 일어선다고 하면 제일 기뻐하실 분이 어머니 맞죠? 그랬더니 그러지. 네가 다시 잘 된다고 그러면 내가 춤이라도 치지. 어떻게든 네가 잘 돼야 될 건데. 그래서 그래요. 어머니가 살아 계셔야 제가 어머니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라도 지금 힘이 들지만 다시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꼭 살아 계세요. 제가 잘 될 때까지 꼭 살아 계세요. 그랬더니 그래야 쓰겄다. 아이고 우리 둘째 아들은 말도 잘이요. 그러면서 그래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반드시 잘 살아야만 되겠다. 그래서 내 안에 열정이 없다고 하면은 정말 사랑의 불씨를 다시 지펴서 활활 타오르게 하는 이 진정한 열정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꺼지지 않는 진정한 열정이. 그러니까 열정이 없는 사람은 사랑이 식어 빠진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아무리 어려워도 다시 일어서겠다는 그 열정이 생기는 거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물론 다시 성공할 수 있다, 잘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희망을 갖는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다는 거 저 알아요. 말은 쉬운 것 같은데요. 그런 희망을 갖는 것이 굉장히 두렵다는 걸 제가 잘 알아요. 왜? 정말 앞이 캄캄하고 모든 것이 다 막혀 있고 아무것도 없이 신불자가 되어 있죠. 몸은 병들어 있죠. 그런데 어떻게 잘 산다는 희망을 가질 수가 있겠어요? 그때 저 자신한테 계속 들려줬던 얘기가 있어요. 희망이 없을 때 유일한 희망은 희망을 갖는 것이다. 정말 제가요 캄캄한 동굴에 갇힌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도 저 혼자가 아니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일어서야만 되는 거예요. 혼자 여생을 살아가야 될 사랑하는 아내를 생각해서라도 반드시 저는 일어서야 되고 대책을 마련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편하다는 생각이 드는 그 순간에도 나는 일어서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동굴에 갇혀서 저 멀리 동굴 입구에서 들어오는 그 불빛은 아주 적은 조그만한 불빛으로 보일 때 온 사방이 캄캄할 때 그때라도 우리는 그 절망의 어둠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 희망의 불빛을 보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100% 확신이 생겨가지고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속에도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 있다는 생각이 어떻게 보면은 1% 2%밖에 안 들고 일어설 수 없다, 실패할 수밖에 없다, 잘 안 될 거라는 생각이 99% 98%가 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안 된다는 생각 99%를 보고 가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될 수 있다는 그 생각 1%를 보고 거기를 향해서 한 발짝 한 발짝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희망의 불빛이 점점 커져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그 어둠의 동굴에서 나와서 온천지가 환한 그런 세상에 우리가 우뚝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될 거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공하는 것보다도요, 실패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더 편할 수 있다는 거 제가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일어서기 싫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나 혼자가 아니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사는 것이 더 힘들지라도 그 길을 가야만 된다는 거예요. 실패해서 포기해버리는 것이 더 편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성공하는 것이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고난의 길을 기꺼이 선택해서 가겠다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용기라는 건 그때 필요한 거예요. 그 용기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용기라는 것은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용기가 아니에요. 두려움에 맞설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용기인 거예요. 실패할 수도 있다는 그 두려움이 있을 때 그 두려움을 맞서가지고 계속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용기다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무서운 것이 없는 게 그게 용기가 아니에요. 정말 두려움이 있을 때 그 두려움에 맞서서 굳건하게 버티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용기다 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용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공자가 될 수 있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같이 이끌고 성공의 대열에 내가 세울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잘 살아야만 되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이 한 편의 영화를 만드는 겁니다. 어떤 영화를 만드냐면은 여러분들이 살고 싶은 삶이라는 영화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화가 머릿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화가 내가 살고 싶은 삶, 잘 살며 사랑하고 배우고 공헌하는 그 삶이 머릿속에서 영화처럼 돌아갈 때 여러분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성공의 법칙이에요. 우리 머릿속에 무엇을 생각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몸과 행동을 다 바꿀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누구의 인생 시나리오를 여러분들이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생각만 하면 정말 되느냐? 정답부터 말씀을 드리면 된다 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만 하더라도 되느냐? 된다 하는 거예요. 왜? 우리의 몸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구별을 못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 성공을 생각을 하게 되면은 우리의 몸이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공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이라도 실험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과학적으로 다 증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입안에다가 새콤하고 달콤한 빨간 석류를 한 움큼씩 넣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새콤하고 달콤한 석류를 아자자작 씹습니다. 새콤한 석류즙이 입안 가득 퍼집니다. 자, 입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침이 막 나오죠? 침 안 나온 분 손 들어보세요. 빨리 병원 가세요. 침샘이 고장난 거예요. 우리는 생각만 하더라도 우리의 몸은 실제로 석류를 먹는 거나 석류를 먹었다고 생각하는 거나 똑같이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공자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 모습을 생각함으로 말미암아서 내 몸이 다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벤츠 S클래스 2억짜리를 탁 두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생각하면은요, 걸음걸이부터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안 걸어 다녀요. 이렇게 싸게 안 걸어 다녀. 이렇게 걸음걸이부터 바뀌는 거예요.
이 문을 닫는 것도요, 그냥 이렇게 텅 안 닫아요. 벤즈문은 이렇게 닫아요. 그리고 문 닫는 소리가 달라요. 다른 차는 텅 그러죠. 이 차는 쪽 그래요. 그래서 문을 촥 던져가지고 이렇게 제스처가 다른 거예요. 이게 다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할 때도 벌써 다른 거예요. 잘 지내나? 나 좀 빨리 만나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포스가 다른 거야, 포스가. 빨리 와봐라. 다른 애들이 먼저 올 것 같다. 좋은 일거리가 있어. 너 부자 될 것 같다. 빨리 와봐. 이렇게. 그래서요, 이게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면 머릿속에 생각부터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우리 해모임이 면역력 증강에 기가 막혀요. 그런데 사실은 그 면역력 증강에 더 좋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뭐니 해도 뭐니라고. 여러분들 한 3천만 원씩만 제가 통장에다가 매달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웬만한 잔병은 다 나서요. 뭐 뒷골 땡기고 어깨 뻐근하고 뭐 다리 발목이 시큰시큰하고 뭐 아침에 일어날 때 천근만근 무겁고 막 왜 이러냐 하는 것들이요, 그냥 다 나서요. 아침에 일어날 때 그냥 깃털처럼 가벼워. 그냥 3천만 원씩만 계속 통장에 들어와 봐요. 미쳐요. 그냥 막 친구도 만나고 싶고요, 말소리도 그냥 사뿐 가벼워가지고 그냥 잘들 지내니? 하면서 그냥 지금 이렇게 그냥 바닥을 기는 수준으로 가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아이고 무슨 3,000원 얼어주고 200만 벌어도 소원이 없겠다. 지금 그러고들 있죠, 지금 속으로. 응? 아이고 나는 500만 벌으면 난 기절해 무슨 3,000원. 아이고 난 내 인생에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거야. 말도 안 돼. 그렇게 굳게 믿고 있으면요, 그것도 믿음대로 돼요. 그러니까 이 양에 바꾸려면은 나는 3,000을 벌 수 있다, 5,000을 벌 수 있다,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정말 3,000을 벌고 5,000을 버는 사람의 삶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머릿속에다가 생생하게 한 편의 영화처럼 그려놓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동안에는 뭔가 막 이렇게 같이 미쳐가지고 그래 막 나도 3,000도 벌고 5,000도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밖에 나가서 집에 가는 순간에 제정신이 돌아와 버려. 남편한테 여보 내가 에쿠스 사줄게 그랬다가 어디 갔다 와서 정신없는 소리 하고 있어? 그러면은 그래 맞아, 아이고 내가 미쳤지, 말도 안 돼 그러면서 제정신이 돌아와 버리면 이게 망해버리는 거예요. 절대로 제정신이 안 돌아와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목표로 세우는 거하고 이 현실하고 이 목표하고 이 사이에 갭이 있어요. 갭이 있으면 사람들은 힘들어요. 자기는 이 수준으로 지금 머릿속에 들어있는데 현실은 이렇게 되면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아이고 집 넓으면 뭐해, 청소하기만 힘들지, 그러면서 집을 끌어내려, 현실로 끌어내려. 아이고 기름도 안 나는 나라에서 큰 차 타면 뭐해, 그러면서 또 끌어내려. 누가 자기 보고 집 청소하래요? 3,000만 원 5,000만 원 벌면요 자기가 청소 안 해도 돼요. 여러분들 제발 좀, 특히 여성분들 청소하고 밥하고 빨래하고 이런 것 좀 하지 마세요. 목표를 세우세요.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안 할 거다, 안 할 거라는 목표를 세우시라 이거야. 여러분 남자들도 절대 내가 집사람에게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를 안 시키겠다, 작심을 하고 목표를 세워야 돼요. 그리고 가가지고 얘기하세요. 여보 3년 안에 내가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당신 평생 안 하도록 해줄게. 그 대신에 화장품 한 박스만 팔아와, 알았지? 이렇게. 그리고 사람이요 말이 앞서야 되는 거예요. 말이 씨가 되기 때문에요,
말이 앞서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말이 앞서야 돼요. 말을 막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회사에 대해서요, 항상 말을 앞세웠어요. 전 회원 17명 앉혀놓고 첫 세미나 때 5시간 동안을 이 회사가 글로벌로 나갈 겁니다. 세계 최고의 유통회사가 될 겁니다. 그렇게 막 소리를 지른 거예요. 여러분 나하고 함께 합시다.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더니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앞서가야 되는 거예요. 말과 생각이 앞서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네? 그래서 여러분들 막 지르세요. 내가 앞으로 3천만 원을 버는 사람이 된다. 5천만 원을 버는 사람이 된다. 자녀들 보고도 3년만 기다려. 고생 끝이야. 앞으로는 고생하려고 그래도 못해. 지금 힘든 거 부지런히 해. 그것도 인생의 마지막으로 고생해 보는 거야 하면서 막 지르고 나가라. 이게 말이 앞서가야 되는 거예요. 말이. 그러면은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게 말을 앞세우고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앞으로 말을 지르세요. 아시겠죠? 질러요. 예. 말로 질고 나가야 돼. 큰 소리부터 치는 거야. 큰 소리. 엿서 넣는 것은 아주 쉽고 간단합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양식인데요. 여기에 이렇게 눈금이 있어요. 자, 여기 균형 잡힌 삶을 살려고 하면 이 4가지가 한 번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2번, 3번 들어가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풍요롭게 살려고 하면은 의식주가 해결이 돼야 되겠죠. 근데 한국 사람은 먹는 거하고 입는 거는 되게 해결돼 있죠. 아니, 너무 먹어서 탈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근데 되게 주택 문제가 좀 남아있죠. 그럼 여기다가 주택 이렇게 쓰는 거예요. 주택. 그런데 내가 살고 싶은 집하고 현재 사는 집하고 점수를 한번 매겨보세요. 나는 70평 살고 싶다. 120평 전원주택에 살고 싶다. 그런데 내가 살고 있는 것은 33평 전세다. 그러면은 점수가 한 3점밖에 안 나온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건강. 뭐 타고난 건강 때문에 뭐 한 50점 갔다고 칩시다. 5점. 그 다음에 또 잘 살려고 하면 요즘에는 자동차가 있어야 되겠죠? 예. 자동차 이제 생필품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타고 싶은 차, 벤츠 S500인데 지금 무슨 차 타고 계세요? 면허 취소되셨다고요? 네. 하여간 뭐 이렇게. 네. 그 다음에 또 사랑하고,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봉사도 들어가고 또 또 배우고 자녀 교육도 들어가고 뭐 이런 게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또 잘 살려고 그러면 현금도 좀 있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봉사 헌금 뭐 그동안 못했어. 자녀 교육 지네가 알아서 좀 했어. 현금 거의 제로, 마이너스 뭐 이런 사람도 있어. 효도 뭐 그냥 마음으로만 했어. 여행 뭐 거의 못 갔어.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연결을 쭉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렇게 연결을 해보면은 이게 자기 인생 수레바퀴예요. 찌그러지고 적으면은 잘 굴러갈 거예요? 안 굴러갈까요? 안 굴러가죠. 그러면 이게 잘 굴러가는 10점 만점짜리가 되면은 이거를 쫙 연결하면 이렇게 잘 굴러가겠죠. 그러면 이 10점 만점짜리를 여기다가 쓰는 거예요. 그러면 주택. 사모님 어떤 몇 평짜리 무슨 집? 전원주택 120평 괜찮죠? 예. 그리고 시내에 또 한 30평이나 40평짜리 아파트 하나 더 있으면 좋고, 예, 시내 아파트, 예, 35평 이렇게. 그럼 여기다가 반드시 가격을 써야 돼요. 가격을. 그러면은 전원주택 한 10억, 35평 한 10억, 그래갖고 20억은 있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뭘 쓰냐면은 기한을 쓰세요. 언제까지 하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써야 돼요. 이걸 기록하는 방법, 첫째, 구체적으로 써야 된다.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한을 쓰라 이거예요. 기한을 써주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반드시 이루어야 될 최소한을 쓰라 이거예요.
나는 이렇게 되지 않으면은 정말 안 된다. 나는 꼭 그게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3천에서 5천 정도를 벌어야 되는데, 대개는 목표가 뭐냐면은 공 하나씩 떼버려. 300에서 500만 벌어도 난 소원이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 그리고 제일 또 들어가기 힘든 자리가 300에서 500 버는 자리야. 이게 피 터지는 자리예요. 왜? 요즘 애들 다 월급 300만 원에서 500만 원짜리 자리에다가 막 똑똑하고 잘난 애들이 전부 스펙 쌓아가지고 거기다 머리 쳐박죠. 팍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월급 받아봐야 노후 대책도 잘 안 서. 깝깝하게 살아. 그러니까 그런 거 시키지 마. 그래서 사자 붙은 걸 하지 말라고. 사자 붙은 거. 이 사자. 사자 중에는요, 판매사 하나 쓸 것 있어. 애터미 판매사 말고는 쓸 게 없어. 다 시키지 마. 자, 우리는 이제 내가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부자로 살고, 내가 남을 도와주면서 가족과 함께 여행도 하면서 정말 자녀들에게도 스트레스 주지 않고 네가 살고 싶은 삶들을 살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어주면서, 그러면서 정말 내가 살고 싶은 그런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겠다고 머릿속에다가 내가 살고 싶은 삶이라는 영화를 한 편 돌리라는, 오늘 저녁에 그 시나리오를 작성을 해서 그 영화를 계속해서 돌리세요. 그러면서 그 영화를 계속 다듬어 나가는 거예요. 점점 다듬어 나가는 거예요. 자, 이 건물이 저는 뭐 10년 전에 지어졌다고 칩시다. 그럼 11년 전에는 이게 없었죠. 그런데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안 보이는 데서 나왔다 하는 거예요. 어디서 나왔냐면 설계자의 머릿속에서 나온 거예요. 이거를 2층으로 할 건지 3층으로 할 건지 4층으로 할 건지 1층으로 할 건지 계속 설계자가 이렇게 저렇게 구상을 하다가 이런 건물을 머릿속에 그려 넣어서 이 머릿속에 그려진 집을 도면으로 옮겨주고 시공업자한테 넘겨주니까 이게 이 집이 튀어나온 거예요. 어디서 튀어나왔어요? 안 보이는 데서 머릿속에서 튀어나왔다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삶은 어디서 튀어나올 거냐?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튀어나올 거예요. 여러분의 머릿속에다가 성공적인 삶을 그려 넣으면은 그게 어느 날 튀어나와요. 이게 성공의 법칙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면은 틀림없이 그거는 3년이나 5년이나 10년 전에 마음에 드는 여러분의 삶을 머릿속에 그린 적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잠깐 그렸다가 버려버렸기 때문에 그런지도 몰라요. 여러분의 삶이 3년이나 5년 후에 정말 로얄 마스터가 되고 한 달에 2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4천만 원, 5천만 원을 버는 사람이 되겠다. 그거를 쓰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겠다. 이거를 머릿속에다가 그려 넣으면은 여러분들의 행동과 표정과 모든 것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움직이는 동력이 바로 어디서 나오냐면은 여러분의 생각에서 나오게 되어 있다. 자, 선배들이 작성했던 모델을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런 집, 차, 효도해서 이렇게 좀 쓰시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지금 현재 만족도를 이렇게 표시를 해놨고 한 5년 상관으로 해서 작성을 하세요. 여러분들 이 애터미를 만난 모든 분들이 전부 다 로얄 마스터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시고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이 살고 싶은 균형 잡힌 삶의 영화를 만드시고 그거를 이루시기를 바라면서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